그 주사 있잖아요. 뼈에 놓는 주사. 그걸 놔주니까 또 금방 효과적인 것 좀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으면 다시 아팠어요.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류마티스가 내가 걸린지 몰랐죠. 결국 류마티스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통증은 항류마티스제 복용 후 확연히 줄었습니다. 소염 진통제라든지 특히 스테로이드 이런 약을 드시면 또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또 뭐 한동안은 괜찮으시니까 이러면서 또 시간을 이렇게 늦춘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류마티스 내과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과거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이제 지금처럼 어느 정도 수가 된 것이 한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는 관절이 아프면은 뭐 일단 류마티스 내과로 먼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다가 늦게 진단되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도 덜어 있습니다. 주말 오전, 유정희 씨가 차에 식자재를 가득 싣고 교회에 왔습니다. 지역 독거 노인들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증 때문에 작은 그릇조차 들지 못했던 그녀지만 치료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겐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관절이 더 망가지기 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분이 좋죠. 이거 우리 먹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훨씬 기뻐요,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없었다면 지금의 활력 있는 삶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 주어진 시간에 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손자, 손녀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진료실로 들어선 환자에게 최 교수가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에는 치주염, 잇몸염증은 괜찮으세요? 여기 근데 이쪽에 계속 그냥 임플란트 하고 난 뒤부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잇몸 염증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은 류마티스로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잇몸염도 사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염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오래 염증이 있는 분들이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잘 생겨요. 그런 말을 네. 제가 스트레스가 우리 나이는 이제 누적돼 오다 보니까 그것이 나는 이렇게 뼈로 갔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잇몸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서 그때부터 원래 잇몸이 안 좋으면은 이거 온다고 그러면서 치과를 연결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이 잇몸하고 류마티스하고 연결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완전 별개인 줄 알았으니까. 놀랍게도 치주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참 치주염하고 관절염이 연관 있는 거는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양의 액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액체하고 관절핵하고 성분들이 꽤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 유사성이 있고 치주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피진지발리스라는 균이 혈액내로 이렇게 들어가서 관절 쪽으로 이동을 하고 효소를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요. 그 변형된 단백질에 자가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치주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20~30% 정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행여 넘어지진 않을까
지팡이를 한 몸처럼 의지하며 다닌다는 조한수 씨. 발목부터 무릎, 허리까지 뼈가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가 있으니까 목하고 허리서부터 잘 못 쓰겠더라고요. 일어나는데 한 30분 걸리고 엉덩이뼈 고관절 수술을 그때 2021년도에 거의 한 달 넘게 있었고 손가락 이거 수술한 지는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진짜 울기도 많이 하고 말리기도 못하고. 아유 참. 사실 조한수 환자는 최상태 교수가 만났던 환자 중에서도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찡찡하는 맛이 있고. 처음 뵀을 때 기억이 나는데 사실 관절염이 아주 심했었어요. 거의 뭐 말도 못했죠. 모든 그때. 관절들이 심했었고 특히나 그때 폐 농양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절염이 꽤 오랫동안 심했는데 치료를 못 받으면서 많이 힘드셨고 전신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면서 균 감염되고 그래서 폐 농양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고 다행히도 폐 농양도 치료가 잘 됐고 말도 못했죠. 네, 뭐 진행되는- 그때는 진짜 어휴 그렇죠. 눈물 흘린 게 한강물의 거의 절반을 제 눈물일 거예요. 네, 좀 고생 많이 그래서 하셨고 교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건강하고 좋아져가지고 너무 감사드릴 뿐이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죠. 네. 네. 뼈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일부는 굉장히 칼처럼 날카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뼈의 날카롭게 칼처럼 변화된 부분에 의해서 힘줄이 손상되게 되면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힘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뼈를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외과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손목뿐 아니라 류마티스 합병증으로 고관절에 골괴사가 발생해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차일 피일 치료를 미루다 결국 전신에 염증이 생겼는데요. 지속적으로 피운 담배가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수술 끝나고 담배도 끊어야지. 술, 담배를 다 끊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저 길 건너 편의점에서 담배를 마지막으로 한번 피고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담배는 진짜 못 끊겠더라고요. 흡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배 정도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된 후에라도 이제 금연을 하시게 되면 발병이 됐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시는 분들보다 치료 경과가 더 좋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계속 담배를 피는 분들이 치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폐조직의 변형을 촉진하고 우리 몸은 변형된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흡연 시 나오는 독성 물질이 관절염 발병률을 높일 뿐 아니라 니코틴 역시 염증 반응과 혈관 손상 등을 유발해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에 관한 특정 유전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장내 세균과 비만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기도 합니다. 박영래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 또 신경 쓰는 질환이 무릎 있습니다. 아프신 거는 괜찮으시고요? 네, 항응고제, 와파린 이런 것도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저는 안 빼먹고 거의 다 안 네. 빼요. 아무튼. 뭐 가슴 아프고 숨 차고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네, 그런 건 요즘 아주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환자의 혈관 건강을 꼼꼼히 체크하는 최상태 교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에만 염증이 오는 병이 아니고요.
전신적인 염증이 동반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염증, 특히 혈관 내에 있는 내피세포에도 염증을 유발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관 질환들에도 취약할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뇌 또는 심장 혈관 쪽에 질환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심혈관에도 이상이 생겨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 때문입니다. 감각이 둔하죠. 시리고 이제 뭐 저기도 이제 피떡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수술도 했고, 일단 계단은 기본이고 살짝만 경사장이 있어도 숨이 차서 갈 수가 없어서 좀 쉬었다 가고 그랬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서운 건 바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전신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폐, 심장, 눈, 혈관 등의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만성염증으로 인한 빈혈과 골다공증 등도 흔히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3년에서 10년 정도 짧은데, 이는 전신적인 염증으로 인해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의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24시간 저는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말도 못하게 불편하죠. 진짜 언제나 숨이 못 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동안 관절염 치료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요즘에 잘 지내셨어요? 네, 피검사에서 오늘 염증 수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네, 저 약 먹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네. 많이 좋아지는 바람에 임의로 약을 끊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 한 일주일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이 사고가 났어요. 아, 그 약을 그러면 얼마나 못 드신 거예요? 한 달. 한 달? 아유, 그러게요. 이게 약을 좋다고 해서 갑자기 끊으면 이렇게 나빠져요. 왜냐면 근데 네. 끊어도 한 일주일은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약을 끊어도 약효가 어느 정도 처음엔 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러다가 또 서서히 나빠져서 또 이렇게 재발하고 이럴 수 있죠. 약을 꾸준히 복용하다 증상이 호전되면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는데요.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제일 안 좋으세요? 약을 안 아프길래 또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싹 빼먹고, 빼먹어도 한 일주일 괜찮았거든요. 그 뒤에부터 아프기 시작인 거예요. 이번에는 계속 먹으려고 하루도 안 빼고. 꾸준한 약물 복용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가장 핵심입니다. 많이 좋아지고 나서 약을 또 잘 안 드시고 다시 재발하고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관절의 변형이 오고 또 손상이 되는 그런 분들도 또 덜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약을 잘 복용을 하시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지 10년째인 김영수 씨는 새로운 치료약을 만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처음에는 염증이 좀 심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수술까지 했었어요. 여기서 염증 수술, 다리. 기존 항류마티스 제제로는 병의 진행을 막지 못했다는데요. 절망에 빠져 있던 그를 구한 건 생물학적 제제였습니다. 주사 맞을 때는 이 막 팔이 힘도 없고 발이 그랬었는데 주사 맞고 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서서히.
고전적인 항류마티스 약제의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 약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항-TNF 제제입니다. 종양괴사인자인 TNF는 세포막에 있는 TNF 수용체와 결합해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종양괴사인자가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만성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종양괴사인자 억제제는 TNF와 결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반응을 차단해 관절 손상을 막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또 안타깝게도 약들이 좀 많지가 않아서 설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 병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또 다른 전신적인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오랜 세월 재봉 기술 하나로 자식 교육이며 먹고 사는 일까지 해결했다는 원용란 씨. 이젠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수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했어. 그래서 내 자랑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나한테 옷 고쳐간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와. 고치러. 손님들이 어머님을 이렇게 옷 수선해주면 좋아해요? 못 따르지. 근데 나도 오래 해래. 평생 재봉 일을 천직이라 생각했던 그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이걸 이렇게 안 돼. 이거 이렇게 못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탁 치지 뭐. 그러면 이렇게 치면 잘라지지. 그럼 엄청 힘드셨겠어요, 일할 때 그때는. 힘들었지. 그건 말할 수가 없지. 생물학적 제제 치료로 그녀는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줬는지 약이 고쳐줬는지 고맙죠. 고마워 이 나이에도. 여름철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동안 완치가 어려워 불치병이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조절이 가능한 질환인데요. 만약 관절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닐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참 어려운 병이다, 난치의 병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좋은 치료 약제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이 돼서 또 진단도 과거에 비해서 진단 기법들도 훨씬 빨라져서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치료를 잘 받으시면 통증이라든지 변형 이런 것들 없이 일상생활들을 아주 잘 살아가실 수가 있는 병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이 더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을 차갑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또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함으로써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